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초등 시기의 자기주도 역량 강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탐구와 독서로 미래를 여는 교육 전문가 이지우의 컨설턴트 한주연입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 역량이란,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의 뜻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 역량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 역량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주도 역량을 위한, 특히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단계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역량이란,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힘이죠. 초등, 중등, 고등 시기에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계획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주도 역량 중에서도 특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면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나에 맞는 계획,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 실행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될 거고요. 그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만큼 잘 수행해내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과를 보고 스스로를 평가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에 맞는 계획이었는지, 그 계획을 나는 잘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해서 자기한테 적합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목표 수정을 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시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러한 그 순환적인 이러한 습관을 들임으로 해서 조금씩 스스로 하는 어떤 학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 요것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를 보면 목표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지,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수학에서 수학 성적이 내가 잘 안 나오니까 수학 성적을 90점 이상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요것을 목표로 정한다면 그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어떤 내적 동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를 생각하시는데, 계획 이전에 우선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 싶어 하는지를 우선 생각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나한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공부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다면 학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그거를 조금씩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조금 어떤 그 적당한 그런 습관을 조금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렇다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학습해 보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스스로 실행하면서 내가 얼만큼 지켜내고 있는지를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면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공부한 내용들을 말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지우개 그 학습법이라고 그래서 빈칸, 이제 공부한 것들을 지워가면서 내가 그 지운 부분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든지, 이러한 메타 학습을 이제 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정말로 내가 목표로 세웠던 수학에 있어서 90점 이상을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뭐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목표가 나한테 적당했는지, 목표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니었는지, 또는 그 실행 계획에 있어서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피드백해 봐야 되는데, 이 피드백 할 때 여기에서도 성공한 부분은 혹시 없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강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은 잘 해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면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새롭게 도전하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여기서 또 키워질 수가 있겠죠. 자, 요즘에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핫합니다.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들여다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높더라라는 어떤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자기주도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뽑으려고들 하죠. 그러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해보고 실행했던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상급 학교에 가서도 자기의 성과를 충분히 드러내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대면 수업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확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변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학생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했던 이러한 학생들이 잘 대처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이 습관들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자기 조절 능력이랑 무척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해서 이거를 실행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에 그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핸드폰을 보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 그 핸드폰 보는 것을 조금 밀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더 관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주도 역량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자기주도 역량을 지금 학습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습 이외에 생활적인 면에서의 그런 것들도 무척 자기주도적이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기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그 단추도 스스로 끼워보고 신발도 스스로 신어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했었던 친구들은 스스로 하는 거에 익숙하죠. 내 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그 양치질하는 거 있잖아요. 양치질을 맨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도와주시지만 이제 점차 아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게끔 부모님들도 놓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청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께서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렇게 그 아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한번 빠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를 한 번씩 싹 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를 갈기 전에 양치질 하는 그 체험을, 실패하는 체험을 한 번은 해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신께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사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어릴 때 자꾸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경험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 해본 아이들이 그 이제 취학 그 연령이 됐을 때 학교에 가방 메고 가는 거, 그 제 시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알림장 써오는 거, 이거를 스스로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 없이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그 생활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역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뭐 처음에는 도와주시지만 조금씩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자기주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에 딱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주도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해주시다가 이것이 이제 그 자녀가 익숙해지면 점차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독립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이 함께 해주실 때 생활적인 면도 괜찮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학교 일정과 학교 수업 요것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시기에 단원 평가를 보고 어떤 시기에 소풍을 가고 뭐 이런 학교의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계획을 같이 세워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그 이후에 좀 익숙해지면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 존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주도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면서 아이한테 자꾸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죠. 너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어? 우리가 학습 계획이라면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떠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니? 라든지 이렇게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아 시기에 아이가
추운 겨울인데도 예쁜 공주 옷을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이거 입고 갈 거예요 하고서 막 떼를 쓰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우 날씨가 추운데 이거 입고 가서 감기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괜찮을까? 입고 가고 싶어. 이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했다면 입혀서 보내시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 우선은 경험하게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그거를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 옷을 입고 갔다가 추운 날씨에 갔다가 왔을 때 감기에 걸리더라도 내가 결정한 거에 의해서 내가 감기에 걸린 거니까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이 옷 입고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경험하게 해보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그 선택이 부모님이 보셨을 적에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우선은 아이가 선택했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우선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선택한 내용이 기준에 너무 못 미쳐서 결과가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나 높아서 기준이 너무 높아서 결과가 안 좋거나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아이는 대단히 큰 성취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걸로 성공을 얻었을 적에는 성취감이 그렇게 크질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택권을 줬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를 고민을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적에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도전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얻었다면 거기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도전하면 되네. 이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실패를 만약 했다면 그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 여기에서는 어떤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경험하게 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부모의 간섭과 지원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잘했네. 이렇게 감정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독립시키는 그 시기를 자꾸 이제 보시면서 독립을 서서히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 이걸 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기주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방법입니다. 우선은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목표는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학습이 된다면 뭐 수학 시험에서 85점 이상 받기라는 목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3권의 책 읽기, 주간 독서일지 작성하기 라든지 뭐 과학에서 1년 동안 실험 1개는 꼭 시도해 보기 뭐 이런 목표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목표도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목표들도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가 있죠.
생활 습관에서도 목표를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과제를 잊어버리거나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아예 시간을 정하는 거죠. 숙제하는 시간을 6시로 아예 정해서 요 시간은 꼭 숙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나는 매번 30분, 매일 30분 운동하겠어. 이런 목표도 정할 수 있고요. 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꼭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하겠어.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성이라든지 대인관계가 조금 약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목표를 정할 수도 있죠. 새로운 친구와 한 주에 한 번은 꼭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반 학생들이 한 20 몇 명 있는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과 한 번씩 한 주에 꼭 한 번은 대화한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이 꾸려지면 4-5명이 팀이 꾸려지면 꼭 한두 명은 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서는 소홀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내가 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시행하면서 사회성을 조금 높여가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취미라든지 특기 요걸 가지고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 시기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떤 성취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또 그 스포츠 같은 거 하다 보면 경기에서 지는 경험들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번에는 졌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또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이렇게 익혔던 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떠한 그 도구로 이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같은 것을 성장시키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는 내가 무엇을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성장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 이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 목표가 없을 때는 그 결과부터 있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계획의 실행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부터 정하면 내적 동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다시 재도전하거나 힘들 때 나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목표가 정해졌으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는 될 수 있으면 분명 명확한 목표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계획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시간, 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 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감기가 확 독감이 왔거나 아니면 가족 그 특별 행사가 갑자기 생겼거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딱 생겼을 적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쿠션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예시 자료인데요. 뭐 요일마다 나는 어떤 것을 목표 시간 얼마 동안 하겠다 하고 이것을 실행했으면 완료,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X 정도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켰다면 동그라미, 도전하기는 했는데 한 30분 분이 못했다. 그럼 세모, 잊어버리고 아니면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획한 내용을 이렇게 표까지 이제 만들어 놔야 실행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초기에 그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고 아까 그 표에서처럼 동그라미 세모 X 있잖아요. 스스로를 평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실행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필요한 자료라든지 도구가 있다면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피드백, 격려,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이가 처음 이제 할 때는 계획 같은 거 같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도 같이 목표를 세워보시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엄마는 요즘에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운동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고서는 같이 세우시면서 이제 같이 계획을 짜고 나는 운동을 할 테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면 이거는 성인들도 사실은 꾸준히 뭔가를 계획해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감해 주시기에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구나. 너 그만큼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실행할 때 동그라미, 세모, X 요거를 이제 이렇게 체크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너 왜 못했어? 이런 평가를 하지는 절대 마시고, 오늘은 잘했구나. 오늘은 못했네. 이런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하기예요. 자녀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계획해서 실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이제 객관적으로 피드백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은 좀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뭐 목표가 너무 높았거나 낮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이제 나한테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잘 생각해서 목표를 재조정해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좀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또 힘든 자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했네. 그래서 스스로 나도 이런 부분은 잘했구나.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강화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 피드백.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왜 내가 잘했으면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못했고 이거를 구분을 하면 좋은데 실패했으면 난 실패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고 잘한 부분과 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실패한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좀 실패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질문을 해서 그걸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지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 주셔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됐을 때 어떤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그 잘한 부분, 나도 뭔가 성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 있구나. 요거를 인식했을 때는 자기 효능감.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지원을 정확하게 좀 구별해서 잘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